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일본인의 94%가 부동산 지식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미국의 재활 90%가 최초에는 부동산을 생활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 투자처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부동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처 중 하나인데요. 자, 우리도 뒤처질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하고는 싶은데 많은 고민들에 둘러싸여 계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최근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죠. 0254-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려야죠. 풍부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또 속 시원한 해결책 여러분께 오늘도 전시해 드립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장의 핫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최근 시장 트렌드와 함께 투자 전략도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즉각 그 정책에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은 11월 3일 이후에 달라진 흐름을 체크해 본 뒤 연말을 맞이하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어떻게 좀 눈에 띄는 달라진 흐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시간이 얼마 안 흘렀죠.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이 어떻게 시장에서는 반응할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시장 첫 주부터 이렇게 주요 어떤 동향,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기류로 가지 않나 이런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일단은 11월 그 첫 주 그러니까 발표한 이후로 봤을 때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34주 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상승기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11.3 대책이 물론 10월 달서부터 예견은 돼 있었고 뭐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계속 시그널은 있었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조금 움츠러들긴 했지만 하락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하락폭으로 좀 더 돌아섰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직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는 어떤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시장 심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조금 가라앉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서울 지역 아파트 상승률이 좀 둔화 추세다. 물론 한 주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0월 셋째 주, 넷째 주, 또 11월 첫째 주 이렇게 봤을 때는 상승폭이 물론 지금 아직 하락하는 어떤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뭐 0.2%대, 0.1% 이렇게 상승률이었지만 지금은 지금 강남구가 마이너스 0.07% 하락한 걸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0.05%대다. 그래서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장 점검 중에서는 이 청약시장입니다. 우리 지금 11.3 대책의 청약시장 규제가 바로 주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막차를 타고자 하는 어떤 수요들이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뭐 세종시 또 이번 규제 지역에서 좀 벗어난 부산 같은 경우 뭐 수백 대 1의 지금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막판 청약 열기가 되게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쨌든 서울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1순위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현재 한 300만 정도 있었던 1순위자들이 이제는 한 반 정도로 줄어든 한 150만 정도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청약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좀 안정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만 보고 우리가 지금 향후 시장을 급히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안정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좀 하락 여건으로 가지 않겠냐, 또 그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어떤 가격 폭을 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좋은 자료가 통계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올 1월부터 7월까지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해외에 사는 어떤 나라를 한번 가격 상승률을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독일과 캐나다,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10% 전후에 아주 높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기에 비해서 미국과 일본도 4%, 2%대 상승률을 보였고 우리나라가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장 자체 부동산 쪽으로 어떤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가격폭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 상승폭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 그 여건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중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 재건축이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강남권 재건축을 통해서 강북 그 경기권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거를 막고자 한 건데 결국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지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약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규제가 지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강북의 어떤 중심권들이 소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여건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급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상승폭도 이렇게 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심권과 이 시 외곽과의 어떤 양극화 현상 결과적으로 지금 청약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심권의 어떤 입지 여건이 좋은 곳들과 또 그렇지 않은 곳에 분양 열기도 틀렸고 또 가격 상승폭도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양상을 더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11.3 대책에서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일부 지금 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조금 가라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 분양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 상승률을 좀 둔화되지 않겠나. 결국 신규 시장이 계속해서 고분양가로 가고 기존 주택 시장이 따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분양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 시장도 안정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는 어떤 아파트 이런 시장 자체를 너무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거주, 실수요 위주로 철저하게 접근해야 될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11월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그 흐름과 또 시장의 전망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을 읽고 최선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어느 네.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기 남편 직장이 광명이라 네. 광명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근처로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은행동 대우 2차하고 네. 박달동의 한라비발디를 좀 알아봤는데 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곳이 좀 좋은지 의견 좀 부탁드리려고요. 내 집 마련의 의미에는 나중에 네. 가격 상승도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바람도 예. 있으신 거죠? 그럼 몇 네. 평형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은행동은 20평대고요. 네. 박달동은 지금 30평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자세히 받아보세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그 광명 인근과 지금 시흥 그 은행동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은계지구 옆에. 예. 그쪽하고 이제 그 두 군데를 알아보시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실거주 목적이 비중이 더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알아보신 데들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두 군데 다 실거주하기엔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직장이 뭐 광명 쪽이시라면 아무래도 시흥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네네. 예, 은계지구 옆쪽이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달동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일단 먼저 생각이 들고요. 그 네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투자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향후에 시세 하락 여건이 없는 어떤 비중이 좀 어디가 좀 높겠냐 이런 측면에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흥 지구 자체가 지금 네. 뭐 푸르지오 이쪽 1, 2, 3, 4차가 조성이 돼 있긴 한데 네. 시흥에 지금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은 인근으로 해서 소사 원시 부천에서부터 안산으로 연결되는 소사 원시는 교통 여건에 호재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흥 지역에 뭐 왼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뭐 백오신도시도 있고 또 이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인구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쪽 그 푸르지오를 조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여기 지금 20평대가 지금 얼마 정도 가나요?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가죠. 예, 맞아요. 예, 푸르지오 단지들이 90년대 중후반서부터 조성이 된 건데 네. 이 문제는 이제 아래 은계지구입니다. 그래서 은계지구가 올해도 공급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의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해서 수요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 공급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은계지구 새 아파트 공급된 것도 평당가액이 한 1,0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아시나요, 이런 건? 네네. 네. 그런데 그 분양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시흥이 앞으로 좋아지긴 하는데 내 주변에 그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기존 아파트 옆에 비슷한 가격대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면 아무래도 같은 종목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 지금 은계지구에 공급되는 것도 평당 한 1,000만 원대. 이렇다면은 가격 상승 여건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공급이 많아진다라면 수요가 적고 한다면은 가격의 어떤 조정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거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쁜 지역은 아니고 지역의 단지 규모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긴 편하겠지만 혹시나 모를 나중에 어떤 가격 상승 여건을 조금 본다라면 그런 게 어렵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네. 또 이쪽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한라비발디라고 하면 네. 지금 그 역세권 개발 밑에 쪽 그 건너편 쪽이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쪽인데 자 보시자고요. 이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지금 30평대 여기도 평당 가격은 뭐 1,000만 원대 초반 정도 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정도 비슷해요. 가죠. 예, 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쪽 지역 자체가 이 안양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뭐 안양 지역에서 좀 약간 변방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 단지 규모도 있고 또 주변에 변화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흥 저 은계지구라든가 이 옆에 푸르지오보다는 이 옆은 무슨 얘기냐면 광명역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광명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명역의 어떤 인프라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주변이 변하는 건 둘이 똑같은데 내 아파트가 옆으로 아파트 대단지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하고 이 주변에 어떤 업무 시설이 좀 들어서면서 인프라가 좀 좋아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두 군데 다 실거주하기엔 아주 좋은 데고 저렴하기 좋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상승폭을 본다 아니면 하락 여건을 조금 리스크를 줄인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 박달동 지역의 한라비발디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좀 네,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시나요? 네네네. 어차피 광명역 쪽에 그 직장도 그쪽이시라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계지구에 지금 들었을 게 한 13,000여 세대가 들어서요. 새 아파트가. 예, 그리고 또 은계지구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제 같은 시흥지구로 봤을 때 뭐 인근에 또 목감지구도 있고 하거든요. 그 목감지구라고 또 있는데 그쪽 지역에도 좀 만가구 12,000세대 정도 들어서고 또 그 백오신도시에도 한 2만여 세대가 또 들어서고 결과적으로 시흥 지역에 인구 여부는 있지만 분산도 많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광명역, 안양역 쪽에 조금 변방이긴 하지만 이쪽이 좀 더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좀 위험 리스크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이렇게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수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지역 반갑습니다. 고민이세요? 네, 제가 서초구 오면동에 동양고속 아파트 30평짜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분당의 야탑동의 탐마을에 성경 아파트를 47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38평하고 49평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꼭 38평을 사는 게 맞는지 이것도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분당 쪽에 있는 47평형 말고 또 다른 쪽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아파트의 네.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어떤 네.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 네. 두 개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하고요. 네. 네, 만약에 이제 분당에 새로 이거 산다면? 네. 음. 네, 그러면 49평을 하고 38평하고 가격이 같은데 네. 굳이 38을 사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네. 있는 아파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집이 두 채인데, 지금 음현동에 네. 있는 동양고속 아파트도 있고, 또 지금 탐마을 어디 거주하세요? 저는 지금 분당에 거주하고 아, 분당에 사시고, 근데 네. 분당에 지금 살고 있는 건 47평 아파트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네. 음현동 거는 임대를 전세를 놓으셨나요? 네, 전세를 전세를 놓고, 그런 가운데 두 개 전망이 궁금하고, 또 집을 하나 또 산다면, 30평대나 40평대 어떤 걸 사냐,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 친구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나중에 같이 여쭤보는 친구분의 거예요. 고민까지 이 네. 방송 시간을 이용해서. 아, 좋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뭐 새로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의 여건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무주택이신지 뭐 여러 여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이제 본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주신 질문은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보유를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를 팔면 어떤 게 좋겠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마을 거주해서 분당 살기 좋잖아요. 네. 살기 좋은데 가격 상승 여건은 제가 이렇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네. 좀 투자적인 측면이 만약에 실거주라면 모르겠는데 투자적인 네. 측면이라면은 뭐 이렇게 가격 상승 여건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 그래서 실거주로 철저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실거주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양고속 아파트 우면동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판다 그러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두 개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 분당은 실거주로 생각하고 동양고속 아파트는 조금 더 내년이나 후년 정도 후에 매도를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하나를 처분하고 좀 더 지금 변화가 좀 더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실거주용으로 놔두시고 그다음에 네. 우면동에 있는 거는 지금보다는 1, 2년 후 매도 타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 이유를 좀 네. 설명드리는 지도 보면서 드릴게요. 네. 예, 지금 성경 아파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 아파트하고 저 40평대고 30평대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좀 비슷해요. 오히려 40평대 아파트가 평당 가격으로 뭐 현저히 낮은 지역도 있어요. 건너편 수지 쪽으로 가면 그렇겠죠. 네. 그 분당에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기에는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뭐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 야탐역하고 뭐 좋고 생활환경도 좋은 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건너편에 아까 좀 전에 시청자분하고도 제가 상담을 드렸지만 건너편에 판교 그 신도시 동판교라든 이런 아주 수요도가 높은 지역에 그 내 아파트보다 좀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당 지역에 노후화된 어떤 아파트 또 이런 어떤 수요층들이 좀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일 수는 없어 보이는 데가 분당 지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반대로 또 가격 하락 여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뭐 이쪽은 실거주하면서 큰 가격 변동 없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한 양재동 우면동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왜 보유 여건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뭐 우면동 지역에 양재동 지역의 호재는 다 알고 계시죠?
뭐 뉴스를 네, 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네. 동양고속 아파트가 뭐 연차는 좀 있어요. 뭐랄까, 지금 시세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신축 아파트하고 경쟁은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 네이처힐 보금자리 아파트들하고 가격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고속 아파트 30평대가 지금 시세가 뭐 7억 정도는 가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억 뭐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네, 그럼 왜 네. 그러냐면 이 서초 네이처힐 그 지금 새로 조성된 단지들이 이제 비교적 새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지금 네. 8억대 그 이상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연차가 있는 어떤 핸디캡으로 이런 어떤 입지적인 핸디캡으로 그 정도 가격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지금 그 업무 시설들 그 양재 우면 지역이 실질적으로 교통이 아주 편한 건 아니지만 업무 시설들이 R&D 센터가 이렇게 막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들으셨겠지만 이 양재 우면 R&D 특구가 또 조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양재 우면 쪽에 어떤 그 주거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신축 공급이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다들 지금 이쪽이 지금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네. 건너편 양재역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건너편은 이제 개포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또 양재역 주변으로는 단독 다세대 지역이거든요. 결국은 아파트 지역으로는 우면동 지역이 교통 여건은 지금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앞으로 가격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 좀 더 보유하시고요.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거는 양재 우면은 제가 뭐 2년 3년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강남권하고요. 지금 아래쪽 지금 거주하시는 분당 옆에 판교 뭐 이런 쪽으로 업무 시설이 분산이 되면서 제가 양재동 지역이 그 완충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거예요. 우면 양재가. 그래서 지금 네네. 파이시티 이런 지역 개발이라든가 또 뭐 현대차 그 이전 부지에도 업무센터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 또 주변에 어떤 그러니까 개발 부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지금보다도 좀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1, 2년 정도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굉장히 또 네네. 꼼꼼하고 속 시원하게 상담을 드렸는데 많은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만족하신 것 같아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101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역 인근에 새로 생긴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월세 수익 얻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오피스텔 투자 괜찮은 건지 궁금하고요. 몇 년 뒤에 매도할 때 차익을 기대해도 되는 지역 어딘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역 인근 쪽에 오피스텔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피스텔 이 사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삼성역 주변에 뭐 어떤 오피스텔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네.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목적은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월세를 받고자 하는 거는 삼성지구가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거기는 주거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시설이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긴 하지만 오피스텔 선정을 한다 그러면 좀 도심적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월세를 받고자 한다면 꼭 오피스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소형 주택이 또 인기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룸이라든가 뭐 1.5룸, 뭐 2룸 이런 것들이 월세로 활용하기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지금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월세를 받는 수익형 시장은 업무시설이 좀 많은 쪽. 그러니까 만약에 강북 쪽이라 그러면 그 서울 시내 도심 쪽으로 좀그 인근에 있는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연관된 지역, 부도심 지역 이런 쪽으로 한번 꼼꼼히 찾아보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세미나 때 한번 오시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에서 오늘 상담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송성문 대표의 세미나 함께 참석해 보시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합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속 시원한 상담으로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분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가득한 정보들 들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쏟아질 다양한 정보에 눈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관련 내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알짜 정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원준 팀장님,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서울은 참 넓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자, 네. 그리고 그리고 이곳 상당히 서울 또 집값 살려고 해도 왜 이리 비싼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 동작구 사당동이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특히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로 소액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실거주를 하시게 될 때 실면적 약 16평이 넘으면서 상당히 넓은 평수에 저평가된 지역, 앞으로 개발 호재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동작구 사당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성대웅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해보고 싶었던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강남구는 현재 1970년대 이후에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개발 호재 중에서도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시에는 큰 집가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강남구 논현동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선도 개발하지 못하였다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투자의 적기, 투자의 포인트 모든 것이 다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지역 또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진행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부동산 정보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은요. 성대웅 이사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3년 2월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됩니다. 논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논현동의 매력 두말하면 입 아프지만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네, 논현동 24시간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강남에서도 논현동, 백종원의 먹자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논현동인데요. 본 매물 9호선 신논현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9호선 급행역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지하철이 입지해 있는지를 아시면 놀라실 텐데요. 본 매물에서 위쪽을 보시면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역 도보 5분 거리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7호선 논현역 바로 위쪽으로는 3호선 신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본 매물지에서 신사역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매물 아래쪽으로 보시면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이 위치해 있고요. 9호선 신논현역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강남역에 위치한 2호선 또한 본 매물지에서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강남대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 또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본 매물지 교통만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시설 정말 잘 갖추어진 지역인데요. 본 매물 좌측으로 보시면 24시간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논현동 먹자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얼마 전 탈바꿈이 진행된 논현동 영동시장,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편리하고 값싼 가격으로 장 또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본 주변은 타 지역과 다르게 크고 작은 마트들 정말로 많이 입지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 시에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매물지에서 1분만 나오시게 되면은 수영장과 스포츠센터가 입지해 있는데요. 보다 편리하게 여가시설을 즐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성모병원과 차병원들이 입지해 있어서 한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현동의 매력은 이야기하자면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력을 한층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도 많죠. 그렇죠. 네.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머드급 호재가 개발이 현재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개발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시에는 많은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개발 호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 연장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올해 말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역까지 3단계 구간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목표인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된 경우에는요, 강남에서 용산까지 20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일 역세권인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더블 역세권 하나가 아니라 내 집 앞에서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9호선이 들어왔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 여러분들 눈으로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면서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 한 번 더 기대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개발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는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의 지역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설될 예정이고요. 또한 현대차 부지는 현재 멸실에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이 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1조 7천억 원을 기부 체납하게 되는데요. 이 돈은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런 메모드급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점이 현대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이익 약 266조 원의 생산 유발과 함께 12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122만 명 강남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 인구수 가늠하기 힘드신 분들은 용인의 인구수 100만 명입니다. 용인시의 용인시에 사는 모든 인구 수요가 강남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 수요 증가와 함께 이동 인구가 증가되고 상주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강남은 계속해서 집가 상승을 바라보실 수 있게 변한다는 점이고요. 얼마 전 11월 8일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스턴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이 완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한국의 현대판 빅디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집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건물은 2013년에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간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예, 보험 매물 2014년 2월 준공된 매물입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사진, 실사진입니다. 내외관 정말 이쁘게 잘 지어졌고요. 내부 또한 풀옵션으로 지어졌습니다. TV카드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직접 지방에 계신 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준공 후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매물입니다. 내부 정말로 이쁘게 잘 지어지고 편리하게 지어졌다는 걸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건물은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지방에 계신 분들 믿고 투자하셔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현재 지금 있는 그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가격이 궁금한데요. 가격대 어떻게 되나요? 예, 본 매매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1억 3천만 원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4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본 매물은 차익선보다 수익선 매물을 투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월세 1,065만 원 가능한 매물이고요. 대출 1억 1천만 원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1,055만 원 3년 전 시세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매물입니다. 현 임차인 나가게 된 후에 1,065만 원 가능한 매물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 매매 시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리 이 지역의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고 자신의 재무 설계 철저하게 확인하신 후에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7년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입지 여건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사당동 하면 어떤 매력이 있죠? 네, 일단 사당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사당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 들어서기 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 그러니까 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지방 출장도 잦고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그 출퇴근하는 곳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서울 외곽에서 서울권에 진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뻗어 나가기에 가장 좋았던 것이 사당역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사당역, 지금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 현재 상권 발달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물건지 같은 경우는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로 5분, 그러니까 짧게 잡아서는 4분에서 5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4호선과 7호선 지나가고요. 사당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게 있습니다. 자, 이곳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곳들 모두 도보 10분에서 15분 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바로 앞에 이미 남성역이라는 7호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여건, 교통적인 여건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도로들, 사당로를 비롯해서 동작대로, 남부순환로, 동작대교 등 다양한 도로망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정말 생활하기 좋은 곳입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주변을 보시면 대학교들까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실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동작 국립현충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원 시설들, 특히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주변은 집값에 비해서 아직은 저렴합니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구 그 안에서도 사당동의 매력 확인해봤습니다. 실거주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가치 짚어봐야겠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앞에서 계속 저가치, 지금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제는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자, 지금 이곳 동작구의 발전을 막고 있었던 바로 서리풀공원, 이곳의 정보사 터널, 그러니까 장제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바로 서울, 강남권까지 한 번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공사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19년 정도에는 완공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19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 하반기에는 이 버스 노선이 마련이 되게 된다면 지금 이 지역에서 바로 강남까지 접근성 정말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부동산 가격,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 달라진다라는 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비롯해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방배동에는 주택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이주를 시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배 5구역을 비롯해서 13구역 등 다양한 곳들이 특히 6곳이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현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나 사당로 3차 구간 확대 등 다양한 개발들, 특히 도로권의 확대가 많아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금 이곳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주변의 상권 시설을 비롯해서 업무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업무 시설 이제는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걸 비롯해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통망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이곳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드렸던 이유,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두신 곳인데 그렇다면 건물도 살기 좋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내년 봄에 준공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면 어떠한 집에 살게 될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곳 자체가 도로가 세 면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정말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보다 개방감이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가 세 면에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넓고 또 시스템 에어컨, 보안 시설들 잘 갖추어질 예정이기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도 좋고 또 새를 놓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개 동으로 지어지고 또한 전문 관리 업체가 따라 붙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서도 투자 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낮은 가격대에 넓은 평수,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실제 내부 평수가 16평이 넘어갑니다. 자, 그만큼 넓은 평수,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약 24평형 정도, 25평형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정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하나요? 네, 매매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마 이 평수 16평대를 가지고 아마 서울 외곽을 나가셔도 이 가격에 구매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외곽은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외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곳과 비교를 하더라도 분명히 저렴합니다. 자, 매매가 2억 8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를 놓으실 경우 약 2억 5,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 정도로 언제 세를 놓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월세를 놓으셔도 좋고 실거주하실 분들 일단 대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서 실제로 구입을 해 놓으셔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주부터 호재까지 뭐 좋은 정보들 다 모아져 있는 부동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 유의점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꿈이 아니죠. 이제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꼭 내 집 마련 하시는 그런 플랜을 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바로 입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은 뭐 월세나 전세를 놓으셨다가 추후에 입주도 가능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요. 실거주 겸 투자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 두 번째, 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가볼 곳은 용두동입니다. 이사님 먼저 용두동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인데요. 네. 본 매물 2호선 동대문 용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또한 KTX와 GTX 노선이 들어오는 1호선 청량리역도 도보 8분 거리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2호선 용두역을 나오시면은 바로 앞에는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 홈플러스가 입지해 있고요. 매물 위쪽으로 보시면은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매물에서 30초만 나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는데요.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은 용두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용두공원 자리 잡고 있고요.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지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병원, 성바오르병이 인접해 있어서 한천 수준 높은 의료시설도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두동은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국내 최대의 유통을 책임지는 양령시장과 경동시장 등 수많은 재래시장이 분포해 있고요. 주변에는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 많은 대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임차인들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재래시장의 상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임차 수요까지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강남까지 20-30분 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두동의 입지적인 매력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개발 호재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체크해볼까요? 예, 첫 번째로는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하시면 아마도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청량리 4구역 집창촌의 이주와 철거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가 작년 말 동대문구청장의 강력한 사업 의지로 인해서 본 집창촌 4구역, 즉 집창촌은 올해
이주와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한번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시면 철거라고 크게 적혀 있을 텐데요.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창촌 지역에는 65층 규모의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 첨가시장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지에도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63빌딩 높이의 8개의 동의 건물들이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주변의 양령시장은 한류 반환을 타고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탈바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풍부한 교통 호재 또한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발맞추어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 예정인 KTX 노선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시면 2시간 30분가량이 걸리는데요. 본 KTX 노선을 이용하시면 1시간가량으로 짧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운행 예정인 B노선과 의정부에서 청량리역을 지나 삼성 금정까지 연결된 C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두 노선이 들어오면은 청량리역은 더블 급행, 광역 급행 철도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호선역이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을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본 GTX 노선이 들어오면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년 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죠? 예, 본 매물 2017년 5월 준공 예정인 3분양 매물입니다. 5층 중에 2층 매물이고요. 내외부 진짜로 이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에 현장 확인해 주면 주변 노후화된 건물 너무나 많을 텐데요. 본 건물 진짜 신축 건물이 이쁘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본 매물 앞에는 8m 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개방감 또한 우수하고요. 내외부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근래 보기 드물게 40인치 TV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차인분들 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네, 샘플하우스만 봐도 정말 깔끔하게 잘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어느 정도 되죠? 예, 본 매물 매매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네. 전세 2억 1,000만 원,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2,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증금 3,000에 90만 원 가능하십니다. 대출 1억 5천만 원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5,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두동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 다세대 주택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의점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예, 보험 매물 투자하실 때 청량리 4구역 진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철저한 임장활동 통해가지고 투자하시는 습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로 전해드린 곳은요.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돈 되는 정보, 오늘 이 시간 부동산 정보 함께 해주신 분은요, 서진 부동산 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또 상주경제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부동산 정보 3가지 전해드렸는데요. 귀가 솔깃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